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에서 박우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오늘 이 종목 아주 핫했습니다. 잉글로드 랩이군요. 잉글로드 랩이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18% 이상을 좀 달성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화장품 종목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을 드렸던 시점과 전략 자체는 뭐 비슷하고요. 결론적으로는 패러다임 자체가 시장 패러다임 자체가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부분들 거기에 따른 또 소비주들 이러한 쪽으로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ODM 쪽에서 동사의 이제 동사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있는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의 여지가 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 보시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또 대형 거래가 이제 터지다 보니까 금일 장중에 7,110원까지 좀 급등을 했었죠. 장중에 한 1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뭐 이익 실현을 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면 며칠은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세로 끝난 종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금일 거래량이 좀 터졌으니까 이 거래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은 조금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잉글우드 랩 전략 함께 다시 들어봤고 이와 함께 또 컴퍼니 K도 목표가를 크게 돌파했습니다. 수익률이 59%를 넘어섰는데요.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네. 컴퍼니 K는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좀 시장의 트렌드와 좀 잘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금일시장에서 한 6% 정도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뭐 제시를 해드렸던 목표가를 사실 훌쩍 상향 돌파를 해서, 금일 이제 12,300원까지도 고가를 좀 형성을 한 상황인데, 대표적인 VC 업체들입니다. 제가 이제 VC 업체들 사실 방송에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어필을 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VC 업체들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실적 기준으로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육박하는 내지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상당수가 속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섹터는 좀 리밸런싱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 회자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로테이션 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컴퍼니 K는 사실은 좀 많이 눌려있던 종목인데 이번에 리디북스 관련된 이제 흐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눌려준 만큼 단기적인 시세도 좀 강하게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VC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장되어 있는 VC,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업체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 상당수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슈 과정들을 거치면서 로테이션상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컴퍼니 K, 뭐 최근에 뭐 대성창투 뭐 이런 종목들 사실 그동안 좀 소외가 됐던 종목들인데 이러한 종목들까지 다 움직이는 걸 봐서는 이제 한 바퀴 좀 로테이션이 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컴퍼니 K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VC 업체들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좀 매매를 철저하게 눌림목 공략을 해서 단기 매매에만 좀 국한된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컴퍼니 K까지 전략 함께 다시 짜봤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실까요? 예, 일단 네.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NK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간 기준으로 그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실적부터 턴어라운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연간 실적을 보시면 19년, 18년, 17년 계속 적자 행진을 좀 보여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 주가라는 게 이제 실적만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모멘텀이 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소 스테이션용 저장 용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저장 용기 쪽을 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수소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올해 주목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풍력, 태양광, 수소, 이제 친환경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에서는 요 세 개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작년에는 이제 풍력 그리고 태양광이 좀 강세를 보였다면 올해는 수소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떤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앞전에서 좀 빠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에는 아직 좀 덜 알려져 있는 내용 같은데요. 이 회사가 주요 사업으로 이제 압축 용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APV라고 해서 공기 압축 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APV를 통해서 우주항공 산업으로의 확장성까지도 사실은 한 발짝 나아가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관련돼서 이제 러시아 쪽이라든지 국내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어떤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그런 테마라고 해야 되냐, 그런 섹터들이 힘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기술적으로도 1월 달에 한번 거래량을 수반하는 상승 이후에 잘 눌려준 과정을 지금 한 2달 정도 거친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1,400원대 움직임이 있지만 목표가는 일단 1월 달 고점 정도로 짧게 잡을게요. 1,600원 정도 잡겠고요. 손절가는 1,25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K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있으시죠? 예, 두 번째 네. 종목은 삼일각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종목 역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아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드는 종목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컴퍼니 K처럼 일주일 만에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간혹 있지만 사실 기다려 보면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지속적인 좀 관찰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 이 삼일각기 역시 기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아서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종합악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서 좋게 보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앞서 이제 뭐 잉그루드 랩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 자체가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니까 성장주도 좋지만 성장주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소비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힘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소비 관련주 하면 의류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소비 관련주들을 많이 봐왔었지만 사실은 이제 악기도 어떻게 보면 또 소비 산업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서 소비 증가에 따른 그러한 수혜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그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1,100억 정도 현금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도 꾸준한 연간 실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내지는 이 회사가 이제 그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도 사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자금 투여가 집행이 되면서 부동산을 팔고 그걸 가지고 동사의 자회사라든지 동사 자체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자체적인 좋은 뉴스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겁니다. 손절가는 1,500원 선 일단 잡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800원 선 잡고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들어봤네요. NK 그리고 삼일각기 들어봤습니다. 박우신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좀 혼탁스러운 시장 어떤 종목을 유념하고 계신지 종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과 함께 내일장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전략 짤막하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은 오늘 뭐 반도체 종목 중에 제주반도체를 좀 가지고 오, 나와봤는데, 반도체. 예. 그동안 계속 경기 민감주 위주로 가져오셨는데 반도체를 오랜만에 가지고 오신 것 말씀드린 같아요. 대로 그동안의 주가 조정이 뭐 비교적 뭐 건전한 조정,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조정은 조정이지 건전할 네. 수가 없죠. 주가가 빠지는데 건전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좀 조정을 좀 받아왔고요. 고점 대비해서. 물론 이제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뭐 소재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아온 그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조금씩 이제 녹아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앞서 1분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일단 제주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휴대폰이나 모바일 응용기기 적용 메모리 반도체 개발 팹리스 업체 제주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어떤 중국 업체들의 패싱과 연관된 이제 반도체 공급 동맹, 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반도체 공급 동맹,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 내지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익도 가능한 그런 뭐 타이밍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과 연관된 어떤 수요 증가 기대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연관된 네.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과 연관해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부족하다, 공급이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들이 계속 어느 정도 나오다가 다시 요즘엔 뭐 그런 이야기 기사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늘어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잘 안 나올 뿐이지 관련돼서 이제 뭐 진행되는 흐름들은 계속 이어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연관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반도체가 작년 그 실적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810억에 영업이익이 한 53억 수준 정도 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물론 이제 그 1분기가 아직 채 나오진 않았지만 보고서들 나온 거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대략 한 12%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제주반도체가 뭐 전체적인 100% 그렇게 공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 한 20%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와 연관돼서 어쨌든 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갈 거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 53억 대비해서 지금 예상치로는 연간으로 봤을 때 물론 1분기가 좀 나와서 확인이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기대치는 한 197억 정도로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뭐 매일 오르는 게 아니고 매일 빠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출렁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이런 타이밍에는 제주반도체처럼 어쨌든 간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어떤 그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사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라는 맥락에서 오늘 제주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지난 그 거래가 많이 늘면서 올라갈 때 그 최고치는 아니지만 그 중간 정도 되는 7,000원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5,000원 놓고 대응을 해보셔야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반도체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섹터로 아까 5G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시장이 좀 많이 밀리게 되는 상황이 돼서 좀 빠지게 되면 5G와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저가 매수로 좀 사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맞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뭐 아무래도 뭐 혹시나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테마와 연관된 종목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디지털 화폐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은 거래가 많이 늘면서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쵸, 바로 올라오죠. 그런 네. 부분들과 연관된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린다면 저가 매수로 좀 차원에서 담아가 보자. 5G 종목들,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담아가는 가운데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시면서 제주반도체는 또 내일장 유망주로 함께 주셨네요. 제주반도체는 정말로 제주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라던가 뭐 백신 관련해서 이 반도체, 그 백신 용기에 반도체를 공급한다 이슈가 또 생성이 되면서 크게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주가는 좀 밀렸네요. 제주 반도체 그런 의미에서도 좀 가져가 보자 유망하게 보셨고 자 송재호 고수께서도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먼저 이제 전략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성장주, 가치주가 계속 순환매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시장 흔들 때도 우리나라 시장 성장주가 좀 더 강한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흐름도 이쪽 추세로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밸류라든지 모멘텀을 향유한 기업의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가치주 성격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성장하는 그런 섹터로 변화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호황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 민감에다가 성장까지 더해지는 구간 이런 때 본다면 자동차 섹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5G 관련해서 뭐 이성에 대한 어떤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이성 쪽이 이 5G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반등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로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가 대표 종목이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좋겠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SL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램프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모든 자동차의 그동안 이제 램프 쪽이 LED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자체가 저가 제품에서도 이제 LED 램프를 장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신차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아차 소렌토부터 해서 현대차 산타크루즈 그리고 이제 GM 자동차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 진출 확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네시스가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그 SL이 앞으로 이제 그 아이오닉 5, 6 그리고 G90부터 해서요. 기아차의 그 전기차, 제네시스 전기차까지 램프를 공급한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GM 물량까지 여기에 더해진다면 매출 성장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1,500원을 설정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에서 각각 한 종목씩 주셨네요. 제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SL을 보자. 그럼 만약 내일 시장이 좀 흔들린다면 말씀을 하신 반도체, 자동차, 5G, 바이오는 담아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아마 네, 시장에 좀 네. 그래도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이쪽 섹터가 지수를 끌고 간다면 결국은 지수를 상단부를 돌파하려면은 결국은 자동차하고 IT, 반도체가 움직여야지 가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이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는 확실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좀 흔들릴지라도 지탱할 수 있는 업종군들이죠.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는 담아가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의 이의현 부지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은 시초가 공략주 종목을 주시기에 상당히 좀 곤란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일 시초가 공략주와 함께 또 오늘 시장에 변곡점이 있는 만큼 내일 시장 대응 전략도 짤막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네.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아주 좋다라기보다는 뭐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장의 FOMC 쪽을 조금 더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시장 공략을 하실 때 종목 공략을 하실 때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실적주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런 점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GH 신소재 자회사인데요. 일단 작년에 9월 24일 날 상장한 회사입니다. 원방테크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 클린룸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반도체뿐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이쪽에는 드라이룸이 꼭 필요한데 그쪽 수주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 제약 쪽에도 클린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확실히 업력을 쌓고 기술력을 쌓고 있다. 산업용 클린룸 그리고 바이오 클린룸, 드라이룸까지 해서 토탈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를 보시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탄탄하게 이제 영업망까지 구축해 있다. 기술력과 함께 업력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지지부진한 장세 그리고 대형 이벤트들 앞에서 눈치 보기 장세일수록 실적주에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전방 산업이 턴어라운드가 최근에 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쪽에서 수요가 전방 산업이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공장 신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클린룸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공시 하나 보시면 원방테크 이제 미국 자회사 USA가 840억 SK 이노베이션 이제 조지아 배터리 2공장 드라이룸 공사 수주를 했거든요. 840억 규모로 수주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는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에서 이제 드라이룸 수주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반도체 쪽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공장 증설해서 클린룸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계속 한쪽에서도 또 커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확실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대치 매출을 달성을 했거든요. 20년 일단 매출액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13% 사상 최대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27억 조금 넘게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17.96%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46억 나왔습니다. 2.33%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주가 자체는 상장되고 계속 어느 정도 박스권을 한번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46,100원 정도 나왔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전방산업 턴어라운드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충분하다. 그리고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많다. 그리고 박스권 지금 현재에도 최근 작년 9월 상장하고 나서 박스권 어느 정도 중하단 정도 여기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접근을 하시기에 가격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가가 46,100원입니다. 제가 제시드릴 매수가가 뭐 한 46,3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스윙 정도로 단기적으로 보셔도 한 49,800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 달에 57,400원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동사 같은 경우 전방 산업들의 턴어라운드나 투자 재개 그리고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드라이룸, 클린룸에 대한 기술력과 업력 그리고 토탈 솔루션을 고객사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부각이 되면 앞으로 매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뭐 작년 고점인 57,400원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짧게 보시는 분들에게 손절가를 제시드리면 한 43,800원 정도 제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역시나 믿을 건 실적이다. 오늘은 수초가 공략주 원방테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의연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